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네, 오늘 12월의 마지막 시험 있었는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쉬운 편이었다라고 전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딱 듣고 맞출 수 있는 비율 정도가 한 40% 정도는 나왔어요. 일부분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고 이 부분이 이번엔 굉장히 쉬웠어요. 이 부분은 60%. 그러니까 보기를 4개를 딱 보고 있으면 이렇게 불러주는 것들이 있었다는 건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그 연습을 시키거든요. 4개를 동시에 보기. 그렇게 자꾸 시각적으로 보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6급은 아무래도 보기들이 길잖아요. 4개를 보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훈련이 안 됐다면 그대로 불러주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60%는 그대로 불러줬다는 거. 3부분이 오늘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대로 불러준 비율은 40%인데 뒤가 너무 어려웠어요. 뒤쪽이 굉장히 이해를 요하고 분석을 좀 필요로 하는 3부분 난이도 좀 높여봤습니다. 솔직히 독해는 비슷비슷해요. 지난 시험이랑 이번 시험이랑 난이도 비슷비슷한데 일부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문장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상한 것들, 문장 분석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 부분을 좀 높게 잡은 거는 일부 몇 문제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딱 이렇게 한 단어가 되는 표현들이 짝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면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또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나뉘었다는 거죠. 3부분, 4부분 비교적 쉬웠고요. 4부분 같은 경우에 속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답을 탁 찾아낼 수 있는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최소 50% 정도. 나머지는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요즘 이렇게 한 편의 글 밑에 4문제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문제로 항상 뭐가 좀 나오냐면 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 글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우리에게 주로 알리는 것은 혹은 제일 무서운 문제는 그냥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독 비율이 요즘은 항상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여기 거의 상을 갖다 붙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 졸업 후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 그리고 단어가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책은 쓰기 중에서 그래도 좀 쉬운 편에 들어가는 구조가 명확하면 아무래도 줄여 쓰기가 편하니까요. 그런 쓰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해 일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분석력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요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몇 문제만 보시는데 54번 보실 겁니다. 明天天气晴朗 맑을 거고요. 气温 기온은 略 약간 有回升 올라갈 거랍니다. 是이라는 동사를 제시했어요. 뭐 하는 것에 적합하다? 여기를 잘 보시면 进行 하는 것에 적합하다. 다시 안에 또 V가 있고 户外活动 쉽게 말하면 야외 활동을 하는 것에 적합하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거 뭐냐는 거죠. 비자하오. 빼셔야겠죠. 네. 그림을 그려보면 금세 나옵니다. 아니면 비자하오를 쓰시려면 얘를 빼고 이걸 주어로 쓰는 거예요. 야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든가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56번 보실게요. 나시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어려운 단어에서 우리 망설일 필요 없고 어떤 것으로서 이런 정신으로서 뚜이따이 생활 생활을 대하다 나시에 걸리는 뭔가가 빠졌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한 이러이런 정신으로서 생활을 대하는 어디 갔냐고요? 뭐 더런 사람들은 才知道我们学习 우리가 정말 본받을 가치가 있다. 뭔가 주어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사와 我们学习 이 안에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빠진 문장 분석하고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자, 뒤에 한번 보실게요. 어려워. 안 할 거예요. 바다는 이렇게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而且 또 하이도 똑같이 흐름을 이어줄 거예요. 자, 뭐일 뿐만 아니라 윈창저 갖고 있대요. 이러이러한能源과 이런 자원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문제 없죠. 而且还是입니다. 뭐이죠? 이거를 썼잖아요. 아까 우리가 나시에를 본 것처럼 이거 하나의 순서가 바뀌었죠. 꾸미는 말과 이러이러한 따야오코가 뒤로 가셔서 큰
이 약이 들어있는 창고입니다. 하면서 앞에 꾸미는 말이 취추부진더. 우리가 아무리 가져와도 다하지 않는, 끝이 없는, 예, 고갈되지 않는 따야오쿠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매번 시험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형이고요. 문장 분석형 문제는 많을 때는 50%까지, 더 많을 때는 60, 70%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강의하는 게 나와서 참 반가웠었어요. 자, 지금 먼저 밑을 조금 봐주실게요. 이런 동사들. 避免, 피하다. 难免, 제가 아무래도 초짜라서 실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수하단 말이 뒤에 나오겠죠. 预防,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라는 동사들 뒤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어질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안 좋으니까 피할 거고, 실수를 피하기 어렵고, 실수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예방할 거고, 안 좋으니까 방지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항상 끊고요. 끊고 뒤가 마이너스 색채인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달라. 제가 정말 강의 많이 합니다. 네. 얘네들을 딱 끊었을 때 뒤가 마이너스인지 꼭 봐주세요. 요 성격을 그대로 접속사로 가져와서요. 우리가 앞에 문장이 있고 이어서 써있자를 써요. 그러면 요 문장을 제가 편의상 A, 이 문장을 B라고 했을 때는 A 함으로써 써있자잖아요. B를 네모한다 자리에 삐미엔과 남미엔은 미엔을 써서 미엔을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미엔, 물론 다 쓰셔도 돼요. 이 삐미엔 하셔도 됩니다.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가 될 거고요. 위방과 방치는 방을 쓰셔서 이 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접속사로 어떤 A라는 동작을 함으로써 B를 예방하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미에는 똑같은 말이 두 개 더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고요. 미엔더, 성더 이런 단어들이 오면 무조건 탁 끊고 뒤가 마이너스 색채인지 확인해 주세요. 안 좋아야 피해서 좋게 갈 수 있고 안 좋아야 방지해서 좋게 가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삐미엔이란 말 보이시죠? 뒤를 딱 끊고 무조건 뒤가 안 좋아야 돼요. 자, 그럼 안 좋은 얘기인지 이걸 섞으면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빼고 不受 받지 않아요. 뭐를? 其他障碍物的 기타 장애물의 干扰 방해를 받지 않는 건 좋은 거잖아요. 밖에 내버려 두세요. 뿔을 빼셔서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게. 그래야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동사 4개, 접속사 4개 반드시 항상 보면 딱 끊고 뒤가 부정적인 색채인지 확인할 것. 네. 자, 독해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중요했던 몇 가지 포인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63번의 첫 번째 빈칸의 정답이 밍밍이었어요. 얘는 분명히라는 부사인데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펀밍과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펀밍은 형용사로 분명하다라는 뜻이 가능하지만 밍밍은 형용사로 쓰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是非 우리 한국말에서도 시비를 가린다는 말을 하죠.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하고 딱 끝날 수 있다는 얘기고 둘 다 부사로 이제 분명히는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밍밍은 뒤에 꼭 전환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분명히 뭐뭐인데 但是 그러나 뭐뭐하다. 为什么 왜 뭐뭐 할까? 怎么 어떻게 뭐뭐 할 수 있을까? 전환되는 느낌의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건데 그 말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밍밍은 분명히가 아니라 분명히 뭐뭐인데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말이 여기서 끝나지가 안 되잖아요. 끝나는 것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뭐뭐인데 하고 어쩌고 저쩌고 반드시 전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펀밍은 제한이 없다. 이런 게 와도 되고 그냥 거기서 툭 끝나요. 这分明是你的错 이건 분명히 네 잘못이야 하고 딱 끝나셔도 상관없고 모든 베이스에서 쓰실 수 있다. 자, 오늘 문제가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차이치리 여기 못 안에는 분명히 여기 밍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칭슈이 깨끗한 물인데 뭘 썼어요? 为什么 이런 전환이 오는 거죠. 분명히 이건데 왜 호이시엔추 드러내는 걸까? 보통 더 이엔서 서로 다른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붙어서 쓰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연결이 됐던 같은 표현으로 연결이 됐던 것들은 발음기관 같은 거 우리 신체의 한 기관은 치관 정답이었고요. 파인 치관
유기적으로 결합하다 표현을 외워두시는 것들이거든요. 有机的结合起来，有机的结合起来. 몸에 항상 휴대하고 다니다. 随身이라는 5급 부사에 携带 6급 동사를 붙여서 随身携带. 근데 오늘은 그냥 따이가 있어서 더 쉬웠어요. 随身带 이렇게 해서 몸에 항상 지니다. 몸에 휴대하다.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면 참 좋았던. 그러면 최소 이 세 문제들은 뭐다? 이런 하나씩만 알아도 답이 촉촉촉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독해 4부분입니다. 독해 4부분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내가 속독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속독이 최소 50%는 됩니다.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반 정도는 아주 빨리 찾아낼 수 있고 또 나머지 반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방법들을 익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81번에서 84번 첫 번째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요주가 뭔지 모르고 들어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치아를 보면 약간 코팅된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고물질, 에나멜질인데 그거 몰라도 돼요. 이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81번. 문제가요. 뭔가 자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올수록 속독이 잘 돼요. 作者, 이 글쓴이가 举例子, 예를 들었어. 자, 어떤 것의 예제? 깡티에. 이거 찾아내실 거예요. 강철과 橡胶. 예. 그 고무 같은 거죠. 그냥 몰라도 돼요. 이 한자를. 이것의 예제를 든 것은 说明什么, 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냐.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물을 찾아내는 것이 일단 우선이에요. 그러면 막 찾아요. 두 번째 단락에 가니까 就算是 설령 뭐뭐일지라도 아주 단단한 깡티에일지라도 이러이런 단점이 있고 橡胶 고무는 비록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이러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얘네들을 예제로 든 앞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이 글쓴이의 의도가 있겠죠. 앞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大部分, 대부분의 인조 재료들은 只能经受, 뭐만 견딜 수 있다. 한 가지 시련만 견뎌낼 수 있다. 즉 특징, 좋은 게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또 안 좋은 점을 갖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답을 찾았더니 대다수의 人造材料, 인조 재료들은 요缺陷, 육군 명사죠. 결함이나 부족한 부분을 다 갖고 있다. 정답이었고요. 얘도 힌트는 아주 명확해요. 인조 야요즈는 뭘 만드는데 쓸 수 있냐? 그러면 인조 야요즈를 찾아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찾았어요. 쭉 갔더니 3번 단락에서 처음 나오더라고요. 인조 야요즈는 이렇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에는 뭘 만든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뒤로 갔더니 따라서 얘는 똑같은 말이죠. 요왕, 어떨 희망이 있냐? 정웨이, 이것이 될 것 같아. 신재료, 어떤 것의 신재료? 打造飞机机身, 그 비행기의 기체? 뭐 해석 안 되면 그냥 이걸 그대로 보셔도 돼요. 혹은 汽车底盘, 자동차 밑에 무슨 바닥 정도 되겠죠. 그걸 만드는 신재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뭘 만들 수 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답은 汽车底盘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이런 게 이제 큰 문제. 속독이 잘 안 되는 문제. 네 번째 단락이라는 힌트만 딱 던져주고 주로 뭘 얘기하죠?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케이스는 뭔가 표시가 안 나게 막 다 읽어야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락 안에서도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이 그 단락의 또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是什么 무엇이 让 야요즈 이걸로 하여금 如此 이처럼 특별하게 맞는 걸까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특별한 이유.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이 얘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이러이러한 점이요. 자, 그렇다면 A, B, C, D. A, 사람의 이의 배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렇죠? 일단 최소 야요즈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保护 야요즈의 방법. 보호 방법? 아니죠. 아니죠. 유기 단백질 얘기 아니죠. 답은 D, 야요즈의 어떤 특징, 结构特点, 어떤 구조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해졌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건 전체를 안 읽어도 좀 속독이 되는 문제에 들어가 버린 거고요. 네 번째 문제가 보통 요즘은 크게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 84번이 되게 쉬웠던 이유. 큰 따옴표가 나오면 되게 좋아요. 큰 따옴표가 나온다는 말은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 표현
그대로 있어. 그래서 찾아봐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인조야요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 못하면 이거 하게 만들었냐. 찾아봤더니 그 5번째 단락 끝날 때 이렇게 딱 처음 나오고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면 so이란 말을 보니까 바로 앞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거 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짜오지야 만드는 가격이昂贵 비싸서. 그대로 말은 없지만 뭐가 있냐면 정本원가 제조 원가가 구억가오 너무 높기 때문에 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부분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자, 오늘 쓰기 한번 조금 이건 우리가 자세하게 연습을 해보는데요. 오늘 주인공 이름을 일단 무조건 적을 수 있어야겠죠. 위엔즈탄 여자 이름이고요. 등장인물 중에 PD 그 제작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허홍량을 적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못 적었다. 그러면 그냥 드라마 제작자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꼭 써야 됐던 단어는 2개. 시나리오 작가를 BNG라고 하는 것과 극본을 취번이라고 한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한 단어들이었고요. 단락이 8단락이었어요. 우리가 한참 제가 정확한 월은 잘 모르겠지만 9월, 10월 요때 11단락, 10단락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러면 무조건 어떻게? 단락을 줄여야 돼요. 우리가 요약 쓰기 단락은요. 보통 제일 좋은 게 4단락에서 6단락이에요. 그 이상이 되면 왜 요약 쓰기가 힘들어지냐면 단락이 엄청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단락을 우리가 쓸 때는 원고지에서 2칸을 띄우시죠. 뭘 좀 이렇게 쓰다가 원고지가 엄청 많이 남아도 또 여기를 못 쓰고 단락이 또 바뀌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1000자를 400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볼 때 40%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40%로 내가 원래 1000자로 본 글의 내용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락이 막 10개, 8개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내용이 줄어서 30%도 못 적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약 쓰기의 단락은 조정을 하셔서 4개에서 6개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항상 좋다. 오늘은 8개니까 조금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쓰기는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명확하고 구조가 명확했어요. 지금 시간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 샤오시호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좀 잘 안 먹히는데 지금 어렸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에서도 3학년 때 까오카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시험, 대학 입시시험을 치고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고 또 어느 날 후에 성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딱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 위엔즈타는 이야기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초등학교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작가의 꿈이 더 커지는 일이 있었고 까오카오에선 중문과에 합격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중병에 걸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시나리오 작가 조수로 일하는 일이 있으면서 이제 자신의 꿈이 커지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극본 창작 요청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일에 다가가게 되고 하루는 호홍량이라는 PD의 제작자의 연락까지 받게 되면서 성공하게 된다는 흐름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자, 그러면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얘기하지만 단순히 단락별 요약은 아니다. 무조건 이런 학생도 있어요. 1번 단락에서 나 무조건 40%, 2번 단락에서 또 40%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다 보면 오늘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어떤 단락은 정말 90% 써야 되는데 어떤 단락은 완전 빼도 돼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40%인 거지 단락에서 40%가 아니다. 되셨죠?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패스.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패스를 해야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대사, 인칭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원이, 타나, 지시대사, 쪼, 나의 사용에 주의하기. 왜냐하면 원래 글에서는 쪼, 이것이라고 해도 앞에 설명이 충분히 있어서 알아듣던 것도 요약 쓰기가 되면 앞에 설명이 사라지면서 정말 그 부분을 조금 언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 이런 큰 따옴표가 있던 것이 그냥 풀이로 풀릴 때는 더 주의를 해서 인칭을 잘 바꿔주셔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좀 추가해서 욕심을 부리자면 이제 뭔가 팍팍 줄여나가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좀 연결성이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 여기 있던 문장이랑 바로 여기랑 확 붙으면 그럴 때는 뭐 但是, 所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연결을 부드럽게 관련사를 써주는 것이 된다면 더 좋은 요약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글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40%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윈스탄은 우한의 한 학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외향적이고 때로 그녀가 울고불고 할 때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동서고금의 재미있는 소식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러고 나면 그녀는 즉시 조용해져서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네,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집의 소장도사는 이미 그녀에 다 보아졌고, 일부러 제가 좀 의역을 안 하고 직역을 어색해도 했어요. 듣기로 이웃집에 그녀가 본 적이 없는 책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온갖 방법을 생각해서 공짜로 책을 얻어왔고,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바로 어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아이라는 제목으로 작문을 내줬는데 그녀는 뜻밖에도 삼전자의 소설을 쓴 거예요. 작문을 하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작가가 되려는 원대한 꿈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단락. 대학 입시가 있던 해 그녀는 우한 다시의 중원시 중문과에 합격했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집안생활이 갑자기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녀는 매일 수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우연한 기회에 반 친구가 그녀를 한 문화미디어 회사에 가서 시나리오 작가의 보조가 한번 되어보라고 소개해 주었다. 보수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수입이 하나 많아지는 것을 제외하고도 그녀는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의 문을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긴 거죠. 대학 졸업 후 생존을 위해 그녀는 상해의 가장 좋은 오피스 빌딩에서 직업을 하나 찾았고,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즉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녀는 종종 퇴근할 때 전체 빌딩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단지 그 속에 보잘것없는 분자일 뿐이어서 괴로움과 방황을 느끼게 되었다. 내 자신이 평생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인생은 일을 제외하고도 꿈이 있어야만 해. 윈스탄은 묵묵히 스스로에게 일깨워준 거야. 얼마 후 윈스탄은 극본 창작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 같았으며 마치 꿈으로부터 한 걸음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의 극본에만 의지해서는 대도시에서 자신을 부양하기 어려워서 윈스탄은 감히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원래 하던 일도 하면서 극본도 쓰기로 결정했다. 윈스탄은 매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썼지만 이렇게 하니까 종종 지각 때문에 회사에 의해 월급을 또 공제당하는 거야. 그래서 윈스탄은 쓰기 시간을 새벽 3시에서 아침 8시까지, 즉 끝나면 바로 출근을 할 수 있게 조정했다. 때로는 극본의 갈등 요소가 생각나지 않아서 매우 초조했고, 아버지는 보고서는 매우 마음이 아파서 딸에게 시나리오 작가 일을 하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그러나 윈스탄은 시나리오 작가를 하는 것은 비록 힘들고 외롭지만 내 꿈이고 반드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7번째, 연이어 몇 개의 극본을 완성하니까 이제 조금씩 유명세가 생겨요. 윈스탄은 점점 업계 사람들에서 알려졌다. 어느 날 그녀는 제작자인 호우 홍리앙이죠. 저는 이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호홍리앙의 전화를 받았는데, 호홍리앙은 뭐라고 말했냐면 책 한 권을 당신에게 특급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보고 각색 작업을 할지 고려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윈스탄은 특급 우편을 받은 뒤에서야 두꺼운 3권의 책, 즉 요즘 정말 유명했죠. 호알라송, 중국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을 발견했으며 그녀가 펼쳐서 봤는데 뜻밖에도 한 번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 즉 무슨 말이죠? 너무 재밌어서 단번에 다 읽어버렸어요. 윈스탄은 너무도 흥분해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 호홍리앙에게 자신이 호알라송을 각색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마지막 단락. 후에 2016년 3월 드라마 호알라송이 방송에 따라 윈스탄은 제11회 작가 명단 중 시나리오 작가 명단에 9등을 차지했다. 굉장히 올라갔죠. 매체에서 그녀에 대해 진행한 특별 인터뷰에서 윈스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당신으로 하여금 추월하게 하는 커브가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모든 성공은 한 걸음 한 발자국입니다. 아마도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잠시만 더 꿋꿋이 지킨다면 생활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라는 전체 내용 한번 훑어보셨고요. 지금부터 저랑 40%를 한번 뽑아내는 작업을 해보실 겁니다. 일단 우한이란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윈스탄 출생在一个书香门第라는 말을 쓰면 참 좋겠죠. 학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성격 말고요.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꼬마일 때 굉장히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는 걸로 바로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小时候 타 하나 넣어주시고 쿠나 울면서 막 이렇게 몰라 막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할 때는 후친 게이타 지앙 동서고금이 너무 어려우시죠? 취원, 이시의 취원이라고 하면 좋지만 모르면 이시의 요이스더故事 푸시면 돼요. 이시의 요이스더 故事 그러면 타 즉시 지우를 우리가 서면어체에서는 피해. 똑같은 말이에요. 타지오.
安静下来他变安静下来听故事 원래는 이제 말없이 하면서 쉼표가 있는데 쭉 우리는 연결하실 거예요. 安静下来听故事 해서 뭐 요거는 한 60% 정도는 쓴 것 같네요. 그죠? 60-70% 정도. 读小学时家里的藏书가 소장도서인데 그럴 필요 없죠? 家里的书已经被다 당한 거예요. 뭘 당했냐면 看了个遍 하면 한번 싹 다 봤다는 얘기야. 看了个遍 이웃집에 이런 얘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미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중복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사건으로 들어갈게요. 出生那年, 예, 出生那年 우리는 국어 선생님, 중국어에서는 语文老师, 语文老师 뭘 쓰게 했냐면 숙제 내준다는 말을 布置作文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布置作业 숙제 내주다라고 해요. 布置了一个爱的作文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뭐뭐다란 말 안 하셔도 요 표시가 제목이란 뜻이에요. 爱的作文他竟然 뜻밖에도 写了 뭐를 썼어요? 3000字的小说结果被老师批评了 네, 야단을 맞았어요. 但是 그러나 这却 오히려 뭐 했다? 激发 6급 동사 참 중요하죠.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激发 好奇心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다. 激发想象力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것들.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激发梦想 어떤 꿈을 더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떤 꿈을 他成为作家 작가가 되려는 远大梦想을 更加激发 다시 순서를 좀 잡을게요. 但这却 이것은 오히려 그러나 뭐 하게 되었다? 激发了他成为作文他成为作죄송해요. 他成为作家的远大梦想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달라. 뭐 당연히 대학 입시가 있던 해에 합격했겠죠. 他考上武汉大学中文系 이건 제가 좀 넣어봤어요. 왜냐면 자기의 그 작가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국문과를 가잖아요. 중문과를 간 거죠. 大二的时候 父亲得重病 중병에 걸려서 집안생활 뭐 이런 거 빼고 生活 갑자기 빼고 陷入了困境 제가 수업 시간에 참 많이 얘기하는 따페인데요. 陷入了困境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매일 수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요. 친구가 그녀한테 소개시켜 준다는 것만 봐도 이 아이는 집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한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同学介绍他去一家 이 이름 안 할게요. 一家公司 땅 뭐가 되어라고요? 아까 우리 시나리오 작가 기억나세요?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시나리오 작가 뭐였죠? 이 단어는 꼭 외우고 가셔야 돼요. 한자 정하게 보시고요. 编剧 하고 剧本 요거 두 개는 꼭 들고 가실게요. 编剧 하고 剧本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编剧더 뭐가 되게? 助理 보조가 되게 완전 자기가 글 쓰는 건 아니고 보조가 되도록 소개해 주었어요. 보수는 많지 않았지만 길을 열어주었다. 이거는 진짜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가면 계속 그녀는 이 길을 향해서 갈 거니까요. 네, 갑니다. 大学毕业后 뭐 이런 거 됐고 이 말이요. 상해에서 가장 좋은 오피스 빌딩에서 직업을 찾았다는 얘기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他找到了一份好工作 하시면 돼요. 좋은 직업을 찾았죠. 이 표현도 중국 사람들 많이 써요. 굉장히 이 사람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할 때 早出晚归 뭐 고3들도 마찬가지죠. 고3 수험생들도 早出晚归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이 과정을 다 넣으면 우리가 이게 요약 장문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그 과정을 설명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不久后 얼마 후 그 기회를 얻게 됐다고 연결이 바로 들어가도 하나도 안 이상하죠. 이거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그녀는 하고 계속 이 얘기가 끌어온 상태라면 굳이 이름을 이제 언급 안 해도 다 알아봐요. 그래서 타라고 하면 되죠. 타지에다 어떤 요청을 하나 받게 됐냐면 극본 창작하라고 剧本写剧本的 이렇게 하시면 돼요. 写剧本的 야오칭을 지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 예, 다 필요 없죠. 감히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필요 없고 决定 바로 들어가세요. 타는 앞에 있으니까 연결고리로 계속 쓰시고 决定一边工作一边写剧本 예, 일도 하면서 극본도 쓰기로 결정했다. 쭉
바로 연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단락을 보시면 시간대를 바꿨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설득해도 자기는 끝까지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과감하게 뺐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 D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충 하지 않았을 거고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을 거고 라는 얘기는 그래서 6번 단락은 요약쓰기에서 아예 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내용을 탁탁 쳐갈 겁니다. 7번 단락 거의 많이 썼죠.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하거든요. 호알러송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엔즈탄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이어 몇 개의 극본을 완성한 뒤 연이어란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루쉬라는 단어가 나와요. 5급 부사예요. 뜻밖에도. 이 계속해서 연이어서라는 부사는요. 뭔가가 연결되지 않고 띄엄띄엄 계속해서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수업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실로 들어왔다. 여러분 사람이 교실에 들어올 때 배하고 등하고 붙여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들어오는 거 아니죠?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간격이 존재할 때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3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누가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죠. 한 편 발표하고 또 쓰고 또 한 편 발표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루쉬란 말을 쓰는 것이 맞죠. 극본을 하나 쓰고 또 다음에 또 완성하고 그래서 루쉬 완성하오 뭐를 지번 몇 개의 극본을 완성한 다음 위엔스탄渐渐 점차 업계 내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圈内人이라고 표현했었어요.圈은 그 바운더리를 얘기해요. 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熟知 익숙해진다는 말은 점점 알려지고 있었다. 有一天他接到 뭐를 받았냐면 PD를 이제 制片人이라고 했어요. 制片人侯洪亮的电话를 받았는데 이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有一个制片人的电话 이렇게 넘어가셔야겠죠.侯洪亮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을 우리가 쓸 거예요. 说 말했어요. 有一本书有本书快递给 당신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이타 우리는 이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녀에게 콰이띠 특급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칸칸 한번 보고 각색 작업을 할지 고려해달라. 왜 이 얘기를 제가 뺐냐면 좀 이따가 자기가 각색하겠다고 말을 해요. 중복되는 내용은 무조건 뺀다. 그래서 보낼 테니까 봐달라고 얘기를 했다. 위엔스탄은 뭐를 바꿔서요? 나왔다 콰이띠 호才发现 뭐를 발견했어요? 是欢乐송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뭐 두꺼운 이런 묘사성은 당연히 빼주셔야죠. 竟然没想到 하셔야 돼요. 뜻밖에도 이 코치 지우 한 번에 뭐뭐 해버리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코치 지우 吃完了 한 번에 다 먹어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이 코치 读完了 이 코치 지우 读完了 한 번에 그냥 다 읽어버렸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아 되게 재미있었구나. 이제 위에츠탄이라고 하지 말고 타라고 바꿔줄게요. 그녀는 兴奋极了라고 표현했던 걸로 제 기억나는데 굉장히 흥분해서 打电话告诉侯洪亮에게 말한 거예요. 告诉侯洪亮 뭐라고 말했다? 自己感兴趣 뭐 하는 흥미가 있다? 각색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말이 改编欢乐颂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后来 자 연도 굳이 중요하지 않죠. 뭐뭐에 따라해서 수이저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 표현이 러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러보라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가지는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이저 电视剧欢乐颂的热播에 따라 위엔즈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로 계속 왔었기 때문에 위엔즈탄은 제11회 작가 명단 중 말고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剧本作家榜 剧本作家榜 榜은 무슨 명단을 얘기해요? 在剧本作家榜上排到了第9名 9등을 하게 되었다. 자, 어떤 매체 다 빼고요. 특별 인터뷰에서 专访이라고 그러죠. 밑에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专访中 하고 바로 쉼표 찍어버리면 돼요. 특별 인터뷰에서 이제 이 이름 말하지 말고 타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큰 따옴표를 그대로 다 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줄여서 필요한 말만 딱 골라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생활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빼내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짝 넣어서
也许 아마도 人生的道路并不平坦 아마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단 그 다음 뭘 썼냐면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할 거예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只要 조금만 더 하면 多一刻坚守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야. 조금만 더 지킨다면 生活不会生活就 넣고 不会错过你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핵심적인 말을 잘 끄집어내서 정리하시면 요게 정확하게 오늘은 원고지 한 줄 딱 남고 다 채워지는 수준의 요약 쓰기가 되셨어요. 한 번 더 정리 들어갑니다. 1번 단락을 1번 단락 그대로 할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얘기는 너무나 좀 빠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야기 듣기를 되게 좋아했었고 2번 단락은 초등학교 때 일. 그대로 2번 단락으로 가세요. 초등학교 때 이미 많은 책을 읽었고 그리고 선생님의 비판이 오히려 작가의 꿈을 더 키우게 만들었다는 얘기. 3번 단락은 그대로 3번으로 해서 이번엔 대학에 왔어요. 대학교 때 생활이 힘들어져서 시나리오 작가 조수를 하게 됨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서 7번을 우리가 쫙 묶을 건데 그중에 6번을 우리가 아예 안 썼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4번 단락 안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을 찾았죠? 그런데 뭘 했어요? 나중에 어떤 요청을 받게 되죠. 이거 극본 하나 써달라. 그러니까 점점 또 쓰다 보니까 인지도가 생겼죠?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어떤 역전의 전환점이 되는 호알러송의 각색 요청을 받게 되는 것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마지막 특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고요. 항상 제목은 그 글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주제 부분에서 보시면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그 자리를 조금만 더 참으세요 라는 말을 했었고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쓰진 않았지만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아봤던 것은 坚守与成功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6급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죠. 장거리,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이 坚守 하셔야 되는 시험이에요. 아무래도 HSK 제일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6급 같은 경우는 토익처럼 점수가 또 중요하죠. 내가 6급인데 몇 점이냐. 고득점까지 노리신다면 특히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할 기간을 잡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시험에 1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시험을 통해서 또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새해에는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